자, 네 번째 썰 가겠습니다. 페트 폭력 할 게 왔습니다. 자, 페트 폭력. 아까 전에 채팅 중에 있었는데, 아까 닉네임이 인조인간 1999호인가? 기억하실 겁니다. 아까 그 구독자 얘기할 때 계셨던 분, 지금 나가신 것 같은데, 그분이 남긴 채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집값하니까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공수 특전 여단 병사로 군대 갔다 온 교사가 요즘 젊은 것들이 이기적이라서 저출산 문제 터진다고 한 거 생각납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적어도 너희들은 군대에서 기른 정신력과 패기로 2명 이상은 낳으라고 하더군요. 집이야 월세로라도 시작하면 된다고 하면서요. 이래서 우리나라 공교육이 문제구만. 이래서 우리나라 공교육이 문제야. 어? 아니, 공교육 교사가 이런 걸 가르쳐 준다고요? 수업이나 똑바로 하지? 어? 아니, 자기 전공 과목이만 잘하면 되지. 왜 뜬금없이 어? 학생들한테 어? 저출산 얘기를 꺼내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본인이 무슨 저출산 협의회 뭐 간부라 되는 겁니까? 간부라 되는 거예요? 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 일 똑바로 못하는 거예요. 아니 맞잖아요. 고등학교 교사하면 자기 과목만 잘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저출산이니 뭐니 하는 건 신경 쓸 문제가 아니죠. 자기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죠. 교사가 뭔데요? 아직까지 교사가 뭡니까? 자기 전공 과목만 잘 가르쳐주면 되는 사람 아니에요? 저출산이 자기 전공 과목이야? 저출산이. 저출산이나 과목 있습니까? 수능에서? 저출산 영역이 있어요? 없잖아요. 없는데 왜 쓸데없이 저출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어? 안 그렇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꼭 저런 얘기하는 사람이 전공 과목 더럽게 못 가르칩니다. 어? 꼭 저런 얘기, 수업과 상관없는 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기 전공 과목 가르치는 거 정말 못해요. 못합니다. 아니면 자기 전공 과목 못하니까 이거를 커버 치는 걸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학교 다닐 때도 그랬거든요. 저런 뜬구름잡는 얘기하는 사람 치고 수업 내용 좋은 사람들 본 적이 없어요. 나만 그런 거야? 나만? 여러분 학교 다닐 때는 안 그랬어요? 꼭 이런 꼰대 같은 내용, 이것도 꼰대 같은 내용이잖아요. 이런 꼰대 같은 내용 얘기하면서 수업 내용까지 좋았다.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정말로. 음? 자기 수업이나 똑바로 하지. 수업 똑바로 할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뜬금없는 얘기는 하는 거죠. 뜬금없는 얘기. 꼰대 같은 얘기는 하면서. 어? 참 말이 안 되네. 진짜 말이 안 되네. 이러니까 우리나라 공교육이 바보란 소리 들리는 거야. 우리나라 교육이. 이러니까 공교육 없애야 된다. 교사 필요 없다. 사교육 시장으로 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쓸데없는 얘기는 하는데. 어? 이걸 만약에 수업 시간에 저출산 얘기를 한 거를 녹취해가지고 이거를 교육청에다 넣어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교에서 난리가 나겠죠. 어? 안 그렇습니까? 이 내용을 녹취했다가 해당 관할 교육청에 내봐요. 감사 들어오겠지 그러면. 어? 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군대에서 기른 정신력과 폐기로 2명 이상 나으라고 하는 교사가 누굽니까? 제보 듣고 왔습니다 하면 어떡할 거야? 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교장부터 난리 나겠죠 완전히. 불려가서 욕 그지같이 하겠죠. 당신이 당신이 고등학교 교사냐 아니면 저출산 대책위원회에 나온 사람이냐.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왜 젊은 사람한테 문제입니까? 저출산이 왜 우리 문제야? 우리가 왜 이기적이야? 어? 아니, 애 안 낳는 게 우리가 이기적이라서 안 낳는다고? 이게 우리 문제입니까, 이게? 이게 우리 문제라기보다는 당신 문제죠. 지금 강단에 앉아있는 당신 문제. 우리 문제가 아니라 교단에 있는 당신 문제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어. 시킨 대로 살았는데 시킨 대로 열심히 하라 해가지고 학교 다녀오고 수업 듣고 취업 시작 나왔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뭐 결혼하기 싫다 이런 마음 먹었습니까? 결혼 안 해야겠다, 애 안 낳아야겠다 그런 생각 먹었어요? 적어도 학생 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결혼하겠지, 결혼해서 뭐 애 2명 키우고 뭐 도란도란 살겠지. 저도 고등학교 때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근데 성년에 돈 벌어보고 집값 알게 되고 월급 받아가지고 돈 모으는 거 알게 되고 이 실물 경제를 알다 보니까 이 결혼이라는 게 도저히 평범한 게 아니더라고요. 결혼 자체만으로도 평범한 게 아니더라고. 아 여러분 못 믿겠으면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 보세요. 결혼하는 사람들 중에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린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벌립니다 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럼 부모님한테 손조차 벌릴 수 없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결혼 못 하는 거예요. 결혼 못 하는 거야. 여러분들 한 중학교 때까지는 뭐 세상 돌아가는 잘 모르니까 그냥 뭐 적당한 짝 골라가지고 한 30살 이전에 결혼해가지고 애 2명 키우고 뭐 아파트가 살겠지. 근데 그거 자체 굉장히 욕심이라는 거 밖에 나와보면 알잖아요. 일단 결혼 자체 넣는 거 허들 넘는 것도 힘들고 아파트 너무 비싸고 애 2명 넣는 거 교육값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분유값은 어떻게 감당해요? 애 태어나면 한 명당 돈이 천문학적으로 많이 드는데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교단에 앉아있는 기성세대분들이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왜 자기들은 잘못이 없고 왜 우리한테 잘못이 있다 그래? 우리부터가 잘못이 없는데. 어? 세상 힘들게 만든 게 우리 잘못이야?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참나. 말이 안 나온다 말이 안 나와.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어, 저출산하고 어, 아무리 정신력과 폐기로 똘똘 뭉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이게 노력은 되는 겁니까? 무슨 무조건 노력하면 돼. 이게 제일 꼰대 같은 거 아니야? 너희들 노력이 부족해. 이기적이야. 노력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나 노력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제일 꼰대 같고 제일 무지한 답변 아닙니까? 음? 요즘에 노력을 안 되는 것도 많잖아. 노력해도 한계에 봉착하거나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고 진입할 수 없는 것도 많잖아. 제가 어제 썰 풀었던 것도 있지만 결혼이 노력은 안 되는 세상이에요. 결혼이 노력으로 도대체 안 되는 세상이야. 여러분 다 공감했잖아요. 결혼이 노력 안 된다는 거. 일단 개인 노력 가지고 힘들어요, 결혼이.
개인의 노력 가지고는. 개인 노력 가지고 여러분 1억 모으고 싶습니까? 남자 평균 결혼 비용 1억이 1억. 근데 그 1억이 혼자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만들려면 남자 입장에서 만들면 한 30대 중반 후반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주변에 젊은 사람들 중에 수중에 통장이 1억도 없는 사람 태반이야. 5천만 원도 없어. 1억 언제 만들어? 결혼 자체가 요즘 불공정 거래 아닙니까? 어? 그리고 요즘 또 이 꼰대 같은 사람들 보면 무조건 결혼을 해야 행복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결혼을 해야만. 아니면 저는 보니까 결혼한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 않던데요. 만약 주변에 결혼을 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사는 사람도 있으면 오히려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나겠습니까? 근데 막상 결혼하신 분들 보면 꼭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왜 내가 힘들게 번 돈을 왜 와이프한테 전당 잡혀가지고 용돈벌이 하면서 어? 몇만 원 더 달라고 왜 똥파리 비비듯이 싹싹 삐져가면서 막 용돈 좀 올려달라고 막 그렇게 부탁을 해야 하면 겨우 만 원 올려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주변에 그렇게 살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내가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힘들게 와가지고 육아까지 돌봐야 되고 그 번 돈, 나는 그 돈 어디 쓰이는지 출처도 모르고 출처도 모르는데 어, 달에 한 30만 원 돈 가지고 버텨야 되고 그리고 뭐 주말에 개인 시간 없고 애들이랑 놀러 가서 또 문화생활 해야 되고 사실 그 가족들한테 다 시간 오래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여자분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어, 오히려 요즘에 결혼하신 분들 보면 아 결혼 생활 정말 행복하다 좋다 이런 얘기보다 야 나 너 결혼 신중하게 해야 된다 신중하게 해야 돼 여자 못 만나면 인생 골로 가는 거야 나 봐봐 나 어, 야, 여자 너무 얼굴 믿지 마 함정 너무 많아 어, 처녀 시절에 안 그랬는데 결혼하니까 달라지더라 너 조심해 아니면 이런 얘기 합니다 오히려 돈 있으면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어, 결혼 안 하면 이 돈 다 내 건데 결혼하면 내 게 아니야. 그 뼈 빠지게 벌어도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당연한 거야. 대한민국 세상에서 가장의 역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결혼을 해서 이제 행복하게 살거나 만족하실 분도 계세요. 근데 그 만족도라는 게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결혼이라는 게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이제 결혼이 행복을 전제로 깔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결혼이 무조건 행복의 계실이자 인간의 어떤 최종 정착력이다.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정작 그렇게 얘기하면서 본인도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맨날 치고받고 싸웁니다. 맨날 집에 가전 제품 던지고 가재도구 깨트리고 싸웁니다. 그래놓고 우리한테 하는 말이 그래도 옆에 누가 있는 게 낫다. 싸울 사람 있는 거에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치고받고 싸울 사람이 있어서 나은 거예요? 아니면 외롭지 않아서 나은 거예요? 그렇게 살 바에 외로운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음? 아니 뭐 정신력과 폐기가 뭐 있으면 뭐 다 되는 줄 알아 다. 여러분 있잖아요. 왜 군대에서 장교나 그 부사관 출신들이 사회 나와가지고 적응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군대에서 한 중사 한 7년 하고 나오고 아니면 군대에서 대위까지 달고 한 6년까지 하고 나온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사기 많이 당하고요. 적응하기 부정한 사람도 많아요. 왠지 아십니까? 군대에서 이 정신력과 폐기로 다 밀어붙였더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한테도 몇 번 왔습니다. 군대에서는 온갖 훈련과 이제 갖은 고난이 있어도 정신력과 폐기가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전역하고 밖에 나와 보니까 세상은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오히려 정신력과 폐기를 밀어붙이면 또라이를 취급합니다. 무식하고. 이런 꼴통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요? 아니면 사기 당한 사람도 있고. 보통 군대에서 이제 직업군인하고 나오신 분들이 사람이 정이 많아가지고 잘해주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군 생활하고 나온 사람들이 퇴직금하고 해가지고 모아놓은 돈이 있잖아요. 돈이 있다는 거 알고 접근한 사람들 좀 있거든요. 투자해봐라. 같이 사업 안 해볼래? 해가지고 했다가 이제 그 돈 들고 나누는 사람들. 딱 이제 사기치기 딱 좋은 사람들이 이제 퇴역 이제 중사나 대위를 전역한 사람들. 예. 목돈이 있으니까. 정신력과 폐기로 된다. 오히려 그게 더 사기꾼 같은 말 아닙니까? 사기꾼 같은 말. 오히려 사람을 더 절망에 빠뜨린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특히 저출산은 우리의 노력 가지고 안 됩니다. 노력 가지고 안 되게 만들었잖아. 어? 자, 정신력과 폐기로 저출산 문제 해결도 못할 뿐더러 그렇게 만든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기성세대입니다. 기성세대. 사실 우리가 결혼을 안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남녀관계 젠더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그냥 일부인 거고요. 가장 메인은 뭐냐면 집값이 집값. 집값입니다. 근데 그 집값을 누가 올렸죠? 우리 젊은 사람이 올렸겠습니까? 젊은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뭐 했어요? 어떻게 올립니까? 막상 그 집값을 쥐었다 폈다 하는 사람 누구예요? 이거 아닙니까? 사회에 갓 나온 젊은 세대에 돈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올리고 내리고 하나요?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겠죠.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미 자기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미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성세대. 자기들이 그렇게 집값 문별에 올려가지고 어떻게 신혼생활을 할 수 없도록 결혼의 허들도 높인 것도 이분들이 높인 거잖아요. 이 기성세대에 이분도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이 교사보다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자기는 아니라고? 본인이야 본인. 본인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저출산 문제 어떻게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해결해 달라.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집값을 계속 올릴 거면서 월세도 계속 올릴 거면서 어? 우리 보고 그냥 해결해라. 우리가 뭐 어떻게 해결을 해? 돈도 없는데 돈도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참 이런 얘기 들으면 내가 진짜 갓땅차다 갓땅차. 와. 음? 자 마지막으로 야 이 말이 제일 어이가 없어요. 이 말이 제 주옥 같아 주옥 같아. 와. 집이야 월세라도 시작하면 된다. 도대체 누가 요즘 여자들 모릅니까? 왜 쌍팔년도 얘기를 하는 거지? 도대체 누가?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 쌤이 이렇게 얘기한다. 바로 따질 거면 누가 그래? 누가? 어떤 누가 월세 시작하면 된답니까? 월세가 얼마나 드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길 간 여자들한테 월세로 결혼 생활 시작하자 하면 누가 하겠어요? 물어보세요. 열면 붙잡고 물어봐요. 아무나 20대들 바로 썩서부터 날릴걸요? 뭐 이런 찐따 같은 사람이 다 있냐고 썩서부터 날릴걸?
부모님 세대 뭐 단칸방에서 새빵살이 하던 그 시절? 그 시절에 가능했겠지. 지금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죠. 지금도? 누가? 어느 누가? 어디서? 최소한 전설에 시작하고 최소한 원룸이 아니라 뭐 투룸 정도 있는 빌라에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다 터무니가 없고 지금 여기 얘기가 적신약과 폐기도 터무니없고 월세 시작하는 것도 터무니없어요. 이기적인 건 더 터무니없고 뭐 두서가 안 맞아.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꼰대 같은 설교를 하는데 과연 전문 과목을 잘 가르치겠냐 말입니다. 교사의 자격이 없는 거야 이건 어떻게 보면. 어, 교사의 자질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교단에 있으니까 공격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격 무시하는 겁니다. 자꾸 학원을 가는 거겠죠. 자꾸 시대상이 뒤떨어진 얘기 나오고 공감대는 전혀 없고 자기들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면서 발전할 생각도 안 하고 젊은 사람들 얘기엔 귀 기울일 생각 더 안 하면 누가 그 얘기에 관심을 가질까요? 참.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런 케이스의 교사분들이 아직 대한민국 학교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야. 근데 저 웃긴 건 자신들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파도 하지 않을 뿐더러 개선시킬 생각조차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 철밥통이니까. 그 철밥통 언제까지 버티는지 한번 봅시다. 언제까지. 학생 수는 점점 적어지고 학교는 점점 축소되고 폐기되고 하는데 공교육은 더 떨어지고 나중에 가면 나중에 애가 태어나면요 학교를 안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검정고시로 갈 수도 있어 나는. 아니면 홈스쿨링도 갈 수 있습니다. 나 개인적으로 시대가 변하면 교육 문화도 바뀐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홈스쿨링 문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교육이 저렇게 질이 떨어지는데 누가 학교를 보내겠어요. 이런 얘기 할 것 같으면 전공 과목이라 똑바로 잘 가르치던가. 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참. 이래서 젊은 세대들이 이런 꼰대 같은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 도움 안 되거든요. 아무 공감 안 되거든요. 어? 이런 설교 같은 내용은 그냥 비슷한 또래 나이대 분들하고 하시고 젊은 세대한테는 하지 마세요. 아무도 안 듣습니다. 아무도 공감해주지 않습니다. 고개 끄덕이지 않아요. 어? 절대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업이나 똑바로 하시고요.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